네, 2부 문 활짝 열겠습니다. 마켓세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단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네. 어제 미국장도 반가운 날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시장을 분석해 봐야 할지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패닉 지금이 기회인가입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3분기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이후로 국내 바이오주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전일 코스닥의 급락에도 큰 부분을 차지했죠. 현재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봐야 할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 소식이 전해진 것이 국내 바이오주에는 확실히 악재로 작용했는데 미국 바이오주도 줄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극복에 이 머크의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쓰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우리 시장으로만 지켜본다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타노스의 이제 장갑이 돼버렸죠. 네. 치료제 나왔어 딱 한 다음에 지수의 5%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네. 자 어쨌든 게임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데 사실 모든 의약품이라는 것이 효과만 있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상 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긴급 승인이 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때문에 확 올랐었던 주가들이 조금 이제는 좀 냉정을 찾아가고 좀 거기에 가격적인 부담들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어저께 이제 모더나까지 좀 급락이 있었고 그럼 그렇다고 머크가 올랐어야 되는데 머크도 어저께 좀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오늘 지수는 좀 어제 낙폭 확실히 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스닥이 빠졌어도 저는 오늘 아침에 매수로 대응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올라서 좀 지수 대응은 좀 힘들겠지만 뭐 바이오는 오늘 좀 쉽지 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대형주가 무섭게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인데 8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이틀 연속 50주 최저점을 찍고 내려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아쉬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공매도도 집중되고 있고요. 네.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건가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악재랑 악재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이퍼링 때문에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이 있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확 가져가 버린 느낌, 머크가 가져가 버린 느낌이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쪽 그 백신과 관련된 어떤 이런 그 거래도 조금 뭐 뒤쳐져 있는 여기에는 좀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실적도 안 좋다라고 하니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램시마에 관련된 매출까지도 불안전하다라고 하니 모든 것들이 셀트리온 이 3사에 대해서는 좀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리포트까지 악영향을 미쳤죠. 주가를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죠. 대마불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마난사 정도가 맞지 않겠네요. 이렇게 대형주가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네. 업황으로 모든 거로 보나 지금부터 추세 전환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도 믿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이 온다라기보다는 워낙 시총이 큰 덩치가 큰 놈으로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하방으로 밀려나갈 것이다. 뭐 영원히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희망의 끈을 잡고 간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가 이제 유럽에 대해서 정식 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반전을 줄 수 있을 뭐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럼 결론은 이거죠. 덩치 큰 대형주가 워낙 단기적인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으니 오늘도 만약에 모더나가 빠졌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전에
기계적인 단타 대응을 위해서라도 매수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마 난사 쉽게 네.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도 매수 기회로 삼아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네요.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인데 오늘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확실시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 키트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뭐 CGN도 8% 넘게 떨어졌고 ST 바이오센서와 수젠텍도 4에서 5%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진단 키트 쪽은 모멘텀 소멸로 봐야 할까요? 원래는 호재죠. 이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것과 그 위드 코로나 한다는 것이 진단 키트한테는 원래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할 때는 모든 걸 다 해줄게. 진단 받아서 검사만 갖고 오면 다 해줄게라는 게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럼 이제는 지금은 진단받기가 되게 꺼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출근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진단받는 것이 꺼려지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진단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진단받는 것이 더 겁나지 않잖아요. 몸이 조금 이상하면 바로 일단은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거든요. 진단주의 수혜인데 이 위드 코로나와 치료제라는 말뜻 자체가 이제는 코로나 시대의 종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진단주에는 수혜인데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대코로나 시대의 종착역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주가가 사실은 호재지만 시장에는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랠리를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시장에는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만의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거에 백신 접종을 했었을 때도 진단키트가 수혜주라고 얘기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그때는 이럴 수 있다면 저는 출구 전략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나리오냐면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면서 진단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것을 좀 정부가 반드시 진단을 맞고 와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요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좀 주가가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좀 추구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마 그 다음 제2의 코로나가 등장할 때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사실 주가 절대적인 밸류로 싸냐 비싸냐 할 때는 다른 바이오 대비해서 저는 솔직히 이 진단 쪽은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느냐, 내년에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망을 했었을 때는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점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역시나 먹는 치료제 상용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주 안에서 잘 버텨주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급락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3사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이오사이언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노바백스잖아요. 네. 코로나 끝난다고 백신 안 맞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맞을 백신은 다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백신 생산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노바백스 갖고 있는 매력도라는 것이 가격이 싸고 유통이 용이하다라는 점. 그래서 공급이 이제 좀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좀 이 중산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런 나라들에서는 노바백스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백신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산국에서는 내년에 충분히 노바백스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 지금 모더나가 좀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스가 오늘 조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 수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뭐 일제히 코로나 관련돼서 일제히 좀 머크와 관련돼서 함께 치료제 때문에 부담을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뭐 오늘 당장 반등합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반등을 준다면 그중에서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반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제 3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또 하락을 했어요. 지금 실적 이런 거 시장 안 먹힙니다. 일단은 어저께까지는 그랬죠. 오늘부터는 좀 먹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머크 뉴스가 나오고 그날 제가 부랴부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녹십자리셀, 삼성바이오로직스, HK 이노엔. 근데 그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HK 이노겐이 가겠구나. 이게 대장이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위탁 생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머크라사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치료제다 관련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거였어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급반등을 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의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섣불린 기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역시 셀트리온처럼 낙폭가대로 접근해 봤었을 때 모더나가 많이 빠졌으니 오늘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은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해서 너무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탑픽 종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좀 네. 어렵긴 해요. 그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투자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탑픽 종목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코로나 시대가 끝나야 그 다음 바이오주들 지금 괜히 그냥 면역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던 바이오들 뭐 일제히 다 빠지고 있잖아요. 너무 안 일단은 좋다. 이 파고가 한번 지나가고 나야 옥석이 가려질 텐데 지금은 철저하게 낙폭과대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큼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머크 때문에 좀 한다라고 한다면 HK 이노인인데 이것은 지금 뭐 너무 변동성이 중요하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가 지금 한국콜마 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콜마를 사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치료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되면 화장품도 수혜를 보게 되고 어쨌든 머크를 통해서 HK 이노인이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콜마는 그러면 이제 모기업이니 이것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콜마가 어저께 양봉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런 의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이오주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점검해 봤고요. 오늘 이 시간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요 증권사 리포트들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입니다.